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대항입니다. 한동안 제가 해외일로 인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해져서 꾸준히 좋은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내년 2023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서로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얘기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매달 용돈을 주는 한 명의 막내 자식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액의 조정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종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1월까지의 지수와 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편성 예산을 반영한다면 전년 대비 5% 내외 정도로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2022년도 단독가구 30만 7,500원이었고 부부가구가 49만 2천원이었으니까 예상치로 보면 2023년도 기초연금은 대략 단독가구 32만 3천원, 부부가구 51만 7천원 정도로 매달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예전처럼 많이 올리는 것에 섣불리 얘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생겼습니다. 먼저 경기 불황과 주택가격 하락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2023년도 내년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재의 기초연금을 크게 기조를 변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사회구조상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가족 부양이나 또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서 미처 노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아픈 꼬리표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좀 벗고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국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에 전체 대상자 중에서 하위 70%에 해당되면 아무런 납부 없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매달 30만 7,500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지급액의 최종 결정은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결정된 후에 내년 1월 중순경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건데요. 내년도 기초연금은 아마도 5% 인상 내외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이런 상황이고 표면적으로는 크게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 예산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야가 한창 쟁점을 두고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맥 폐지입니다. 부부가맥 폐지는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심사항인 가맥의 한 종류입니다. 기초연금법에서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조건에 따라 가맥을 적용한 후에 최종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기초연금 3종 가맥 세트라고들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부가맥입니다. 부부가맥은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게 되면 지급액에서 20%를 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본래는 61만 5천원을 매달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20%를 감한 후에 49만 2천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가맥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맥 규정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산정 내역에 기초연금 성격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적 혜택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가맥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상한액의 1.5배 이상을 받을 경우에 기초연금을 가맥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달 46만 1,25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가맥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가맥입니다. 이는 대상자 중에서 70%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이 또한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건 합리적인 가맥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의 69%에 해당되는 대상자와 만일 71% 대상자는 소득의 차이가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69%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71% 대상자는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69%이셨던 분이 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71%에 해당되는 분보다 소득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는 사회 형평에서 큰 혼란을 발생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편가르기가 되고 좋은 제도인데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해결돼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은 근데 단 하나뿐입니다. 현재의 소득의 70% 대상 지급이 아닌 전체 지급을 해야만 이 감액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서 함께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소득 역정 방지 감액은 왜 유지되는지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대상 100%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당장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감액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폐지 또는 큰 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부감액 폐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전에 대선 후보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예산 심의와 맞물려서 민주당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을 제안했습니다. 감액 중에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가장 적은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부부감액을 폐지하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13조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부부감액을 폐지하려면 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난 12월 12일 민주당이 부부감액 폐지와 관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시한 상태이고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큰 틀을 변경하지 말고 일단 현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에서 양당이 협의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어 2024년도에는 많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상 전체 지급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바람과 다르게 오히려 차이를 더 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깊이 있는 논의나 기준 없이 선심 쓰듯 인상해둔 정책들에 적응이 되어서 이제는 웬만한 인상이나 혜택에는 감흥이 적어진 측면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를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 군인연금 등 모든 노령연금이 적자로 운영되거나 또 가까운 시기에 적자가 예상되면서 미래 사회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저항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한때 이웃나라 일본을 걱정하던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를 정치적 견해로만 보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나라, 행복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희망이 생긴 젊은 층이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아서 우리 사회가 웃음이 넘치고 서로 돕고 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과 주변 이웃들 또 지인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와 안부를 전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